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12월로 접어들면서 코스피 지수가 2,5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연말 숨고르기 장세를 보인 이후에 내년 연초부터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증시를 이끌어왔었던 IT 업종을 비롯한 수출주들의 투자 매력은 지속될 전망인데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2월 증시는 크게 상승하지도 그리고 하락하지도 않는 횡보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예상 밴드로는 크게 2,450에서 2,600포인트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팔자에 나서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기존 지지선으로 여겨졌었던 1,100원 아래로 하락하게 되면서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만 외국인은 1조 5,700억 원가량을 내다 팔았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연말에 잠시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이후에 내년부터는 다시 반등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 경기 전망이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데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경쟁국 통화 가치가 함께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은 9.5배 내외로 세계 증시에서 가장 낮은 만큼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추가적인 하락은 저지될 전망인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12일에서 13일 통화정책회의인 FOMC를 열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세제 개편안 통과와 더불어 FED의 금리 인상은 달러의 일시적 강세 재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출주에 대한 우려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기업들의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반도체와 철강, 기계 등 대형 수출주에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IT 주도주 양상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상승폭은 둔화되더라도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라 여전히 실적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요. 과연 어떤 종목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면 좋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저희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밤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 이정현 앵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가 4일 만에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 앞서서 IT주 급락과 또 외국인 매도세로 지난달 30일 2,500선을 내주는 등 지난 3거래일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시현했으나 이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네, 반도체가 상승했고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띈 영향이었습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발이 묶였던 이 중국 단체 여행객의 방한 물꼬가 이르면 이달부터 터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서 이 화장품주들도 호조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개인이 홀로 2,582억 원을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1,472억 원 그리고 882억 원을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결국에 코스피 지수 1.06% 상승하면서 2,501.67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와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IT 부품업종 지수가 크게 밀리면서 이 상승세를 견인해온 시총 상위 제약주와 또 바이오주가 부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확인해 보시죠. 네, 수급입니다. 개인이 953억 원을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고 이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각각 416억 원 그리고 424억 원을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결국 0.67% 하락하면서 782.45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를 업종별로 보면요, 화학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띄었습니다. 이어서 통신업, 건설업, 금융업, 은행,
그리고 운수창구와 서비스업도 두드러지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반면에 의료정밀과 의약품, 종이목재와 운수장비, 그리고 전기가스업 등은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요.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25,000원가량 오르면서 256만 7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또 SK하이닉스와 LG화학, 포스코, 네이버, 삼성물산, 그리고 LG생활건강 등도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네, 이와 달리 삼성전자 우선주와 또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은 내림세를 시현했습니다. 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주와 함께 화학, 철강, 조선, 정유 등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띠면서 이 코스피가 나흘 만에 상승세로 뛰었다며 또 사드 해빙 문제로 인해서 화장품과 유통, 그리고 호텔과 레저 등 이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몰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매매 종목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아무래도 사드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화장품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3등으로 KB금융이 찍으면서 장을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기관도 역시 아모레퍼시픽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LGU+, 그리고 포스코 순으로 매수세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장을 마감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LGU+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기관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덜어냈는데요. 이어서 LG이노텍 그리고 삼성전기 순으로 종료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신라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장을 마감짓는 모습이었는데요. 세 번째 종목으로는 텔콘을 가장 많이 사들이면서 종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제이콘텐트리 그리고 메디톡스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인터플렉스 그리고 셀트리온, HLB 순으로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지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터플렉스를 가장 많이 덜어내면서 2등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체리브로 순으로 장을 마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이 국제유가가 4일 1%대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면서 유가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이 원유 정보기업 베이커휴에 따르면 미국의 주간 원유 채굴 장비는 749개로 이 한 주에 새 2개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국제유가 1.53달러 하락하면서 57.47달러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국제유가에 이어서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는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이 뉴욕 증시는 장 초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2일 상원에서 세제 법안이 찬성 51대 반대 49대로 통과하면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장 들어서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기술주들이 급락하면서 지수를 압박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의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추천하기 시작하면서 이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다우지수 홀로 상승세를 마감하면서 장을 마감지었는데요. 자세한 지수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다우지수는 0.24% 홀로 빨간불을 켜면서 24,290.05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반면에 나스닥 지수 1.05% 하락한 6,775.37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S&P 500 지수 0.11% 내린 2,639.44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뉴욕에 이어서 유럽 증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 주요국 증시는 4일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유럽 연합과 또 영국 간 브렉시트 협상에서 이 견해차가 상당 정도만 좁혀지면은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 미국 상원에서 미국 세제 개편안이 통과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영국부터 살펴보시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0.53% 상승한 7,338.97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프랑스 깍그 지수 같은 경우에는 1.36% 상승한 5,389.29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고요. 이 독일 닥스 지수는 1.53% 오른 13,058.55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지수 알아봅니다. 네, 오늘 오전장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2,508.52포인트에 오늘 오전장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781.04포인트 찍으면서 오늘 오전장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27,000원가량 하락하면서 254만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대비 1.05% 하락하면서 오늘 장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자동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1% 오른 16만 1,00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어제 장 대비 500원가량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 종목입니다. 1,000원가량 오르면서 33만 8,50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30%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현대모비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보합권을 유지하더니 오늘 오전장에는 500원가량 하락하면서 26만 8,00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롯데지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 6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종목입니다. 네, 어제장보다는 4,000원가량 하락하면서 20만 5,200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등락률은 1.86%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CJO 쇼핑입니다. 1.24% 오르면서 22만 7,90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전장 대비 2,800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파라다이스입니다. 250원가량 상승하면서 27,35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은 0.92%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서울반도체입니다. 2.36% 내린 29,00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전장 대비 700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SM입니다. 네, 현재가 35,65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28,950원에 출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CJ ENM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57% 오른 88,70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어제보다 5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GS홈쇼핑입니다. 0.05% 오른 22만 60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장 대비 8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GS홈쇼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쇼핑 종목들 22만 500원의 보합권 머물면서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12월 5일 화요일 국내 시장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전일장 우리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특징을 보였는지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돌아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덕에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6.26포인트 상승하면서 2501.67포인트로 다시 한번 2500선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1760억 원 물량 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뒤를 이어서 기관이 619억 원가량 순매수했던 반면 어제 개인 투자자들은 2572억 원 정도의 물량을 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화학이 2.2% 올랐고 철강금속과 건설업, 운수창고업과 통신, 금융과 은행, 증권과 보험 등이 모두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비금속 광물과 기계, 전기전자와 유통업 등도 동반 강세를 보였던 반면 의약품과 의료정밀, 운송 장비 등은 어제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0.98% 올랐습니다. 어제장 종가는 256만 7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2.2% 동반 강세를 보였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2.74% 올랐습니다. LG화학과 네이버,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SK텔레콤 등도 강세를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는 11월 글로벌 판매 부진과 파업 우려가 이어지게 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도 내림폭 시현했습니다. 11월 화장품 수출 호조 소식으로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7.8% 올랐고 아모레쥐도 6.3%대로 상승폭 보였습니다. LG생활건강과 한국화장품제조 등도 어제는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신세계도 실적 호조 기대감으로 1.9%가 넘게 올랐습니다. 29만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29만 6,500원을 터치하면서 52주 최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AJ렌터카는 최대 주주인 AJ네트워크스의 지분 매각 기대감으로 4.27% 올랐습니다. 우리들 휴브레인은 줄기세포 국책과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들 제약 역시 11.23% 강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미셀은 간경변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 중인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임상일상 신청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어제장에서는 12.64%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삼양식품은 3분기 라면 수출의 사상 최대 실적 기록과 함께 평창 수혜 기대감으로 8.4% 가까이 올랐습니다. 삼양식품은 장중에 8만 400원을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인터플렉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 서킷은 22.06% 급락했습니다. 어제 거래소에서는 400개 종목이 상승했으며 387개 종목이 하락했던 하루였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5.2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782.4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 장중에는 778.2포인트까지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15억 원과 419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95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IT 부품이 3.7% 낙폭을 시현했고 반도체와 IT 종합, 제약과 비금속, 기계장비와 출판 매체 보재 등도 내림폭을 시현했습니다. 이 통신장비가 3.3% 올랐고 오락문화와 통신서비스, 인터넷과 디지털 콘텐츠, 정보기기 등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1.04% 내림폭을 시현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역시 3.3%와 4.2%대로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신라젠이 0.18% 내렸고 티슈진은 4.7% 정도의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바이로메드와 코미팜, 메디톡스 등 제약과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파라다이스는 5.8% 올랐습니다. 펄어비스가 신규 게임 검은 사막 모바일 기대감으로 4%가 넘는 오름폭을 시현했습니다. 반면 로엔과 포스코 캠텍 등은 내림폭 시현했습니다.
체리브로는 코스닥 상장 첫날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초가 대비 20.72% 하락하면서 3,980원으로 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SCI 평가정보는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 소식에 어제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역시 삼성전자의 대규모 M&A 소식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인터플렉스는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아이폰 10에 납품하고 있는 터치스크린용 패널 연성 회로기판이 제품 불량이라는 루머가 전해지게 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상장한 건설사 대원은 9.7% 내리면서 12,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470개 종목과 688개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3원 하락하면서 1088.7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은 3.15포인트 상승한 325.3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스링크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링크가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으로 어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포스링크는 100% 자회사 서트온이 일본 SI 보안 전문 기업인 프로사와 함께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링크는 자회사를 통해 국내 상장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상용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MOU 체결 이후 포스링크 자회사 서트온은 프로사와 함께 일본 시장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구축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 공동 개발 등에 대한 상호 기술 협력을 하게 됩니다. 양사는 기술 협력을 통해 한층 진보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차후 일본에서 개발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서트온이 현재 운영 중인 코인링크 서비스에도 적용하면서 암호화폐 거래 사용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보안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포스링크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장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7.8% 정도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0원에서 230원 사이로 주가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가는 3,110원 상단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 유비벨록스 종목입니다. 유비벨록스 역시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출시한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어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유비벨록스는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대금 결제 시스템 그리고 대금 결제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비벨록스가 이번에 출시한 특허는 사용자가 실물 카드나 모바일 카드를 통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활용해 결제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원과 본인 확인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시 결제 키에 대한 블록 암호화를 통해 보안성이 강화된 결제 시스템 및 결제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관련 시장 확대에 발맞춰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며 시장 조사를 통해 적합한 상품을 기획하고 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유비벨록스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2.76%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주가 300원 밀려나게 되면서 1,550원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13억 달러 규모의 해외 수주 소식 이후 오름세를 시현했습니다. 지난 1일 바레인 국영 석유 회사 밥코로부터 시트라 정유 플랜트 낙찰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42억 달러 중 수주액은 테크닙 15억 달러, 그리고 TR과 삼성 엔지니어링이 각각 13억 5천만 달러씩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연간 수주는 7조 4천억 원을 달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오만 두쿰 정유 프로젝트를 통해서 1조 1천억 원, 그리고 태국 PTC GC 프로젝트를 통해서 9천억 원 등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중진류 처리 시설의 계약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연내 계약을 통해 총 수주가 10조 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2년 13조의 수주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삼성 엔지니어링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출발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0.36% 정도의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0원 상승하면서 14,050원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전일장 특징주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삼성전자의 대규모 인수합병 추진 소식으로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손영권 삼성전략혁신센터장이 지난 1일 핀란드 헬싱키의 한 스타트업 행사에서 인터뷰를 통해 추가 M&A 계획을 밝힌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손 사장은 구체적인 M&A 방법에 대해 자동차와 헬스케어 그리고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등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함께 예방의학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등 자산의 규모는 76조 원에 달하며 실탄도 충분하다라는 증권사들의 분석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1997년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슨에서 분사한 업체로 삼성이 메디슨을 인수한 이후 삼성 M&A 관련주로 현재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피니트 헬스케어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틀 연속으로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2%가 넘게 상승 흐름 보여주게 되면서 오늘도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9,61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까지 현재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 오늘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아시아 증시, 대만 증시만 오르면서 마감이 됐었던 하루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자세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0.49% 내렸습니다. 22,707.16의 장을 마쳤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러시아 스캔들을 둘러싼 미국 정치 불확실성이 부각된 데다 이 북한 관련 긴장감이 계속해서 고조되면서 일본 증시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만 가권 지수입니다. 0.48% 오르게 되면서 1651.1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만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해 지수입니다. 0.24% 내리게 되면서 3,309.6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지난주에 시작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전일에도 역시 조정을 받은 채 마감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짚어보셨고요. 이어서 12월 5일 화요일 국내 지수 상황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현재 오늘 오전 구간에서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 오늘 다시 한번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0.42%가량 낙폭 시현하게 되면서 10.5포인트 빠진 2491.14포인트로 포인트 지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역시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하락 흐름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0.58% 떨어지면서 777.85포인트로 780선대를 하회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 이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혼조권의 모습이지만 현재 파란불을 더 많이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하단권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이 역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51% 조정에 들어가면서 지수도 역시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의약품 업종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0.72% 빠지게 되면서 오늘 제약업종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업종과 제조업종 그리고 의료정밀과 증권업종도 모두 현재는 쉬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상단권에서는 철강금속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67% 상승하게 되면서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오름세 시현해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기계업종과 전기가스 그리고 통신업종이 역시 오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저희 종목별 분위기까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장주인 삼성전자 앞서 살펴봤던 대로 오늘 약세 흐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급락 여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약세 흐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52% 빠지게 되면서 252만 7천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 종목입니다. 역시 2.15% 밀려나고 있고요. 현재는 77,4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카카오 종목입니다. 역시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3.58%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134,5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자동차주 중에서는 현대차 종목이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혼조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 현대차는 0.31% 소폭 오름세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16만 1,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포스코 종목 역시 오늘 철강금속 섹터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1.93%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는 34만 4천원 상단에서 매물대 시연해주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삼성 SDI 종목 3% 넘게 밀려나고 있는데요. 역시 전기전자가 같이 밀려나게 되면서 삼성 SDI 빠지고 있습니다. 3.04% 밀려나게 되면서 20만 7,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현대백화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종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1.90% 밀려나고 있습니다. 10만 3,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두산 중공업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두산 밥켓과 함께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 그룹주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에서 법인세 인하 소식을 내놓게 되면서 앞으로 매년 약 326억 원가량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두산 그룹주들 동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고요. 그중에서 두산 중공업 종목이 현재는 4.04% 상승하게 되면서 16,75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LG유플러스 종목입니다. 오늘 통신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LG유플러스 오늘도 역시 강한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통신주 3인방 중에 가장 강세 흐름 나타내주게 되면서 5G의 조기 상용화 탄력을 가장 잘 받을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LG유플러스는 2.46% 오르게 되면서 14,5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저희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업종별로도 혼조권의 모습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은 분위기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하락권에서는 유통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41% 빠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반도체 업종과 비금속 업종 그리고 오락 문화 업종까지도 모두 하락세 현재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뒤를 이어서 제약업종도 코스닥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종과 IT 하드웨어 업종까지도 모두 0.6% 내외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가장 상단권에서는 출판 매체 업종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0.80% 점점 더 힘을 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뒤를 이어서 인터넷 업종과 전기전자 그리고 운송업종까지도 소폭 빨간불을 켜주게 되면서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코스닥 시장도 종목별 분위기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셀트리온 종목이 1% 가까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확히 1%가 빠지고 있고요. 20만 7천원 하단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역시 제약업종 중에 메디톡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역시 오늘 소폭 밀려나게 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0.06% 조정에 들어가면서 47만 4,100원 선에서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제약업종 중에서 힘을 내는 종목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코미팜 종목입니다. 이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장 직후부터 특징주에 바로 이름을 올린 상황이고요. 특히 호주에서 이 호주 정부의 이 홈 헬스케어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항암 진통제를 공급하겠다라는 호재성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장 초반부터 급등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6.94% 상승하게 되면서 42,250원 선에서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영 종목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3.84% 오르게 되면서 현재는 86,600원 선에서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 더 자세하게 알아보셨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투자자별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해 주시죠. 오늘 오전 구간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어제 사자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오전장부터 다시 한번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8억 원가량 물량 덜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으며 기관이 뒤를 이어서 727억 원 정도 물량 덜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오늘 186억 원 정도 물량 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양상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0억 원과 158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고 개인은 449억 원 이틀 연속으로 물량 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입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이 886계약 그리고 개인은 401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으며 기관이 1237계약 정도 물량 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구간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양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입니다. KB증권에서 LF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LF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자체 성장 동력의 부각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오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먼저 4분기 매출액의 경우 4,71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9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본사 부문에서 롱패딩 효과와 함께 올해 초에 런칭했던 질 스튜어트 스포츠의 매출 확대에 힘입어서 실적이 성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기타 부문은 지난 2분기 모노링크와 3분기 구름의 F&B 그리고 화인 F&B 등 푸드 관련 종속 회사들이 편입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2%가 넘게 증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은 푸드 관련 종속 회사들의 편입에 따른 이익 기여와 중국 자회사 손실 제거 등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사 부문에서 판관 비율화 노력과 그리고 온라인 비용 매출 비중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규 브랜드 확장에 따른 지급 수수료와 광고비 등이 증가하면서 본사의 수익성 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우려 요인이다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2018년부터는 기저효과가 소멸되면서 본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푸드 자회사의 견조한 이익 성장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리포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F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공격적으로 M&A를 실시하게 되면서 외형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기존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던 자회사의 비용 효율화와 이 신규 편입된 이 푸드 관련 자회사 이익 기여를 통해서 올해는 큰 폭의 이익 개선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부터는 기저효과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익 성장을 위해서는 이 본업의 온라인 비중의 상승과 그리고 체질 개선을 통한 이 자체 수익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푸드 관련 자회사들의 견조한 이익 성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4분기 겨울 상품의 매출 호조로 점진적인 푸드 자회사의 이익 기여도 증가로 인해서 2017년도와 2018년도 지배주주 순이익 추정치를 각각 6.1% 그리고 4.7% 상향 조정했습니다. 향후 질 스튜어트 스포츠 등 이 패션 브랜드의 파이프라인이 부각이 되고 그리고 푸드 사업의 높은 성장성이 가시화될 경우에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투자 의견을 보유, 홀드로 유지를 했지만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 13.8%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33,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본 LF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오늘 흐름까지 이어서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LF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으로 팔자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장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0.16% 정도 약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50원 밀려나면서 31,2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LF 종목의 주가 흐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증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삼성 SDS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데이터 시대의 핵심 기업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네, 먼저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IT 투자 지출은 경기에 후행하면서 기술 변화 시기에 확대되는 두 가지 특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현재 경기 호조로 인해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되면서 투자 여력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라우드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연결되는 IT 기술의 거대한 진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IT 투자 지출 확대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IT 기술 진화를 통해서 사업이 다각화되면서 과거의 SI와 컨설팅 중심이었던 삼성 SDS의 경우 자체 솔루션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해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AI와 함께 스마트 팩토리를 비롯한 핵심 경쟁력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근간을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사업 분야의 매출 비중은 전체 IT 서비스 중에서 이미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고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리포트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글로벌 인류 기업인 삼성전자 지원을 통해서 기술력이 입증됐을 뿐만 아니라 이 규모의 경제에 기반해서 서비스 경쟁력까지 갖춘 상황이다라는 삼성증권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물류 BPO 또는 이 클라우드 사업의 경우 삼성 계열사를 넘어서 이 대외 시장에서의 성공 요인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외 매출 비중이 현재 10%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이 중장기적인 성장을 이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IT 서비스와 그리고 물류 BPO의 이 동종업계를 비교해서 선정해서 산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업사이드 요인으로는 예상을 상회하는 클라우드의 수요 확대, 반면에 다운사이드 요인으로는 산업 경기 변동에 따른 IT 투자 감소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게 되면서 투자액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래 성장 동력이 본격화될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삼성 SDS 종목도 오늘 흐름까지 이어서 확인해 주시죠. 현재 외국계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1.01%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오늘 주가는 2,000원 상승한 20만 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삼성 SDS 종목의 현재가였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 나왔고요. 종목으로는 KTNG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국내의 반격과 해외의 진격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먼저 4분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내놓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죠. 연결 기준으로 4분기 매출액은 1조 1,0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000억 원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1월에 출시됐던 전자담배 릴은 수요가 공급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기에 나왔던 물량들은 이미 소진이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세금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12월부터는 점유율 상승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존 관련 내에서 점유율 역시 60.1%로 견조한 상승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사업부문 역시 이번 분기에도 견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 해외 매출액은 6.2% 정도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해외 법인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 중이라는 분석입니다. 수출의 경우 환율 효과와 함께 ASP는 하락하지만 판매량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오늘 리포트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2017년 전체 해외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의 전망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해외 이 매출액 1조 원 돌파가 창립 이후로 처음으로 임박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2017년도 해외 매출액은 1조 200억 원가량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시장 내 점유율 확대에 따라서 ASP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지만 판매량이 10% 가까이 증가하겠다라는 예상이고요. 이 해외 내 수출 같은 경우에는 8,875억 원, 그리고 해외 법인 같은 경우에는 1,297억 원으로 인해서 이 고른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 크게 부진한 해외 법인의 반등은 인도네시아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가해안 기술을 접목한 크레텍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향후에도 기대가 된다고 하고요. 2018년도 해외 매출액은 1조 1,300억 원이 예상이 되며 수출이 11.1%, 해외 법인은 10.3%가량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제조 담배 내 외형 기여 같은 경우에는 40%에 육박하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 전자담배 릴 출시에 따른 2018년도 내수 매출액의 증가 가능성과 더불어 견조한 해외 매출액의 성장세와 그리고 현저히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봤을 때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는 KTNG에 대해서 이 업종 내 탑픽 관점을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배당의 경우에도 최소 3,800원에서 4,000원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게 되면서 지금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사업자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14만 6천 원을 유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본 KTNG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이어서 현재 흐름까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현재 시각 파란불 들어와 있는 KTNG 종목입니다. 자세한 지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3% 낙폭 시현하면서 2,000원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12만 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KTNG 종목의 현재 흐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CJ CGV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종목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4분기가 비수기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추석 효과에 힘입어서 한국이 1년 전보다 12%, 그리고 중국은 33%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편 터키는 4분기가 1분기와 더불어서 성수기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또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31%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로컬 영화 관람객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관람객 수가 증가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 수익률 역시 16.6%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4분기 지역별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터키가 40%, 한국도 40%,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 등 기타 국가가 20%의 기여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터키는 4분기 성장기 수요와 함께 로컬 영화의 흥행이 맞물리게 되면서 현지 통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대 고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라화 가치의 급락으로 원화 기준 매출액은 15%에서 20% 감소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마진율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중국은 이번 분기에서 20%에서 30%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는 앞으로 두 자릿수대 성장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30개 이상씩 사이트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103개 정도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추석 효과로 인해서 이번 분기에는 한 자릿수 후반대 성장률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내년도 전망치와 함께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CGV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베트남 법인과 그리고 2019년 중에는 중국 법인의 홍콩 이 증시의 상장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는 4DX 등 자회사의 상장 또한 계획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상장 자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 외에도 이 본사 차입금 상황에도 일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 동사의 취약점인 재무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늘 리포트에서는 2018년도 미디어 업종 내 다크호스로 CJ CGV를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글로벌 상용간 산업 성장 매력도가 현재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주요 권역 내 탑티어 기업들은 M&A나 합작 투자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시현해 나가고 있으며 CJ CGV 역시 유라시아 권역의 탑티어에 해당한다라는 분석입니다. 현 시점에서도 콘텐츠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우위는 여전하지만 극도로 부진했었던 상용강 주가 내 연간으로 갭 메우기 수준까지는 상승 여력이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면서 투자하겠는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92,000원을 제시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미디어 업종의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흐름까지 이어서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횡보 정세를 보이고 있는 CJ CGV 종목입니다. 오늘장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0.68% 정도 약보합권에서 등락 반복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가 500원가량 빠지면서 73,000원 선에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CJ CGV 종목까지 현재가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별 리포트까지 살펴보셨고요. 저희 계속해서 개장 특징 좀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오전장 눈에 띄었던 4가지 종목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실 종목은 두산마켓입니다. 최근에 두산마켓이 매출 성장 지속 전망에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밥켓 2.84% 오른 36,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두산밥켓에 대해 내년에도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가 4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원은 북미 지역 주택 건설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두산밥켓의 매출액은 3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해서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중대형 굴삭기 사업부는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양도될 예정이어서 올해 7천억 원 수준의 매출이 내년에 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6.5%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강스텐 바이오텍이 아토피 치료제의 임상 3상 시험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9.84% 오른 13,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15,250원까지 뛰면서 강스텐 바이오텍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증도 이상의 만성 아토피 피부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아토피 치료제 퓨어스템 AD주의 제3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고 이날 장 시작 전에 공시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터플렉스가 불량 문제로 인해서 일부 생산라인 중단 소식이 나오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인터플렉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97% 오른 48,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는 전날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로 공급하는 터치스크린 패널용 경연성 윤쇄 회로 기판 주문량 중 일부의 불량 문제가 발생해서 관련 제품의 생산라인 중단 및 개선책을 찾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대신증권 연구원은 화면 꺼짐 현상과 또 인터플렉스의 RF, PCB와의 연관성에 대한 고객사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 코미팜입니다. 코미팜이 항암 진통제 코미녹스의 호주 정부 홈헬스케어의 시범사업 참여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코미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5.04% 오른 41,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두업은 코미팜의 호주 법인이 참여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서 참여하고 또 6만 5천 명의 복합 만성치료 대상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 측은 호주 정부 홈헬스케어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서 매출과 이익 증가가 기대된다며 이날 첫 기본 계약을 시작으로 향후 200여 개 병원과 또 요양시설 등과의 계약을 점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세하게 종목들 또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은 상한가 종목이 눈에 한 종목에 띄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휴브레인입니다. 상한가 오전장 4,4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KC입니다. KC 같은 경우에는 21% 넘게 상승률 올라주면서 현재가 24,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우리들 제약입니다. 우리들 제약 16% 넘게 급등해주면서 현재가는 12,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코리아 서킷입니다. 7.17% 오른 1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전장 대비 1,000원가량 더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DSR 제강입니다. 12.97% 오른 5,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창입니다. 한창 같은 경우에는 6.13% 오른 1,7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흡기와 또 중환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전장부터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락앤락입니다. 오늘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눈에 띄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5.08% 오른 31,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KC텍입니다.
네, 9.31% 내린 25,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코오롱 머티리얼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9% 내린 3,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KGP입니다. 역시 오전장 딱히 눈에 띄는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켜주면서 5.26% 내린 4,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동양 네트워크스입니다. 3.92% 내린 1,59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상승률입니다. 상한가 종목이 두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데스컴파인 3,080원, 그리고 뉴프라이드는 4,77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프로스테믹스입니다. 26.32% 오른 11,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하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하락률 첫 번째 종목 S트래핑입니다. 15.75% 내린 16,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녹십자랩셀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를 연속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7.41% 내린 5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앱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7.03% 내린 5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 리포트 점검까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포트 가지고 나왔고요. 경기 회복은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리포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연말 들어서 주식시장이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특히 많이 올랐었던 IT 업종이나 이 미국의 한국의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서 변동성이 높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 시장과 그리고 글로벌 증시 어떤 흐름 나타내고 있는지 오늘 리포트에서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2018년도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내년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투자 대상이 되는 다양한 테마들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회복과 5G 투자, 그리고 바이오와 4차 산업혁명 등 이미 올해 유행을 했던 투자 포인트들도 있고 또 앞으로 더 구체화되는 그런 테마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테마는 경기 회복과 더 나아가서 경기 확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벗어나서 얼마나 확장할 수 있을까, 얼마나 확장 구간으로 가는가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은 리플레이션 구간을 벗어나 인플레이션 구간으로 넘어가는가를 확인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 확장이 2018년의 가장 큰 테마다라고 정리를 해주면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경기 확장을 판단하는 대형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구리 가격과 그리고 캐터필러를 통해 확인해 볼 경우 이 미국 시장에서는 경기 확장과 관련된 로테이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경기와 민감한 캐터필러는 올해 S&P IT 업종과 나스닥 지수보다 상대 성과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상대 성과로 보면 2014년도 유가 하락과 함께 진행된 신흥시장 경기가 하락하던 직전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구리 가격에서도 경기 회복의 개선 수준을 판단한다면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제부터는 바닥의 회복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확장 구간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늦춰졌었던 미국의 감세 정책과 금융규제 완화 그리고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고 유럽에서는 독일 외 국가의 회복과 그리고 신흥시장 회복이 더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기 확장이 2018년도에는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경기와 같이 가는 한국 증시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예상해 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리포트에서는 글로벌 경기 회복 지속성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제시하면서 2018년도에 어떤 또 업종과 테마들이 등장하게 될지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일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감장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빨간불만 켜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